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까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동시에 당내 추이는 물론이고 사보임 진통으로 가장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폭풍 같은 일주일. 오전에 눈물 흘리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눈물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기도 했고 이 패스트트랙 정보과 관련해서 낮에 생방송 출연하시는 건 처음이시죠? 예, 정확한 사실이 맞습니다. 요청은 많았습니다만 시간도 없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심경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그 성취감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당내 여러 가지 상황 또 이번 과정에서 저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을 특히 오신환 의원님과 권은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런 분들의 그런 것들 상처를 어떻게 잘 또 치유를 할까 이런 생각 만감이 교차하면서 잠시 좀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지금 다 안정됐죠. 알겠습니다.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정작 가장 마음고생이 심했던 게 원내대표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일주일 동안 뭐셨나요?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아무래도 정말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득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득권. 지난 작년 12월 15일에 사실상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국민께 약속을 해서 1월까지 선거제 합의 처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깨고 전혀 선거제 개혁에 협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패스트트랙이 전국으로 왔는데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최종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상정시켜서 신속하게 심의하자라고 하는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실 세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국회를 폭력의 장으로 만들지는 솔직히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어느 정도의 반대는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0배는 더 세게 반대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전혀 왜냐하면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에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과거의 양당 구도일 때 어느 한 당이 독주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나 일부 어떤 상황 변화가 생겨서 5분의 3 정도가 찬성을 하면 그것은 그래도 좀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것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국회에서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각각 논리가 있습니다. 또 각자가 다 본인들이 애국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다 각자의 생각과 지지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데요. 충분히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반대하는 수단을 폭력을 동원하고 이런 것은 정말 그 취지에 어긋나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동물국회라는 얘기도 많은데 저는 그냥 이 패스트트랙 전국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게 사실 이 오신환 의원 사보임 문제가 되지 않았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솔직히 어떤 심경이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예상을 하셨을 텐데 사보임 결정을 내리실 때 이제 이 사건을 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굉장히 많이 더 키운 것이 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이 문제를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저는 크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요. 바른미래당이 이제 야사당 합의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4시간씩 토론을 무려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합의안 최종 합의된 것을 추인할지 말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무려 또 4시간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추인할지 말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12대 11로 표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소위 신봉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투표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대 11로 결론이 났다고 하면 저는 그때까지 반대하시는 분들, 11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그 결과에 존중해준다. 오신환 의원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죠. 만약에 12대 11로 반대가 나왔다면 이것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끝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 역지사지를 해보면 그것은 당연히 서로 전제가 돼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제가 오신환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님 두 분이 우리 당의 사개특위 의원으로서 사법제도 개혁과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협상을 해오셨고 또 이분들이 일을 잘 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 두 분들과 잘 설득해서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판단을 했고 또 가능하면 또 그렇게 하려고 저도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2대 11로 해서 합의안이 추진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합의서에 따라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과의 약속이 생긴 겁니다. 표결을 한다는 건 당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당의 안을 원내대표는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야 될 12분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집행해야 될 의무가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보임하는 문제는 물론 그분이 거기서 끝까지 잘 해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제가 뭐 설득을 좀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나는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의사표현을 한 상황에서 이거를 당의 뜻을 관철하기에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사부임밖에 방법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원내대표의 정당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신환 의원 측에서는 계속했던 말이 이게 당론은 아니었고 여러 번 질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또 그리고 사보임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서 투표를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 여러 번 이야기가 됐지만 다시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희 당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당론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한 한 당론을 따라라. 그러나 양심에 반하면 안 따를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당론으로 정했더라도 본인이 끝까지 못한다고 하면 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당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것을 3분의 2에 해당되는 당론으로 정할지 아니면 과반수로 정할지조차부터 먼저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이 사안은 과반으로 정할 사항이다라고 투표 결과가 나왔고 또 그것에 따라서 투표를 해서 또 과반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당원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다만 본인이 내가 3분의 2에 해당되는 당론으로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내대표는 또 당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을 또 잘 이행되도록 국민과의 약속을 또 책임지고 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한 것이죠. 원내대표로서의 이런 책무나 의무나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질문 좀 감정적으로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신환 의원은 거짓말이다. 설득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진실 공방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제 뭐 정치적 행위를 본인이 이거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 이제 쓰다 보니까 또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고 뭐 많은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소 좀 도를 넘게 이렇게 발언하신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역지사지해 보면 사보임을 당한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화가 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비난이나 이런 건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감수하고 그러나 또 제가 사적으로 그날도 마지막 오신환 의원님에 대한 사보임서를 내는 날 그날 새벽에 오신환 의원님이 SNS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이제 반대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끝까지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날도 사실 국회 목욕탕에서 제가 만나서 한 40분 정도 설득을 했습니다. 물론 소신 때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당의 결정이 이렇게 나왔으니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득을 계속했지만 본인이 또 이미 공표가 다 된 것이 있고 또 정치인은 한번 뱉으면 참 번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다고 하면 내가 불가피하게 사보임서 낼 수밖에 없는데 좀 이해를 해달라. 제가 그렇게 이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주말에 지난 주말에 또 제가 오신환 의원님 관악에 있는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1시간 반 정도 또 충분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면 좋을지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또 대화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소신의 차이가 있고 또 한번 본인이 국민 앞에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이해합니다. 뭐 기회가 되면 저희도 오신환 의원을 불러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사보임 이후에 뭐 바른정당계뿐 아니라 안철수계 의원분들도 등을 돌리고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뭐 좀 서운하지요. 그러나 이제 의원님들은 사보임된 상황만 봐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왜 사보임이 됐을까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알 수 있지 근데 이제 않나요? 오신환 의원님의 사보임은 그날 뭐 손학규 대표님이 오전에 SNS를 딱 보고 이거는 이제 당시에는 오신환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가장 최측근이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님이 그 전날 그런 고민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참 내가 가운데서 미치겠다. 당대표의 말을 따라야 되는 한편으로는 사무총장이기도 하고 또 원내대표하고도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한편으로는 또 유승민 대표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자기 양쪽에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압박을 받아야 정말 힘들다. 그래서 밤새 동안 좀 고민을 해보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꼭 좀 당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당의 결정대로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저를 만나기 전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당대표님이 받아들이기에는 입장 곤란하니까 내가 미리 이거는 내가 반대 의사표시를 미리 공개적으로 한 거고 이거는 사보임을 해달라는 양해 표시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또. 그랬는데 뭐 본인은 이제 뭐 나중에는 또 아니라고 했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지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반대하시는 분 쪽에서는 저를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생긴 거죠. 명분이 생긴 거죠. 명분이 생기고 또 거짓말 프레임으로 가면서 의원총회에서 안 바꾼다고 했는데 왜 바꿨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은 의원총회를 갔을 때 저는 그 대답이 그 질문과 그 확답을 저한테 받기 위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여기서 추인이 되더라도 나중에 오신환 의원의 소신이 안 바뀐다면 사보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중에 올지도 모른다. 생각을 이미 다 어느 정도 했죠. 저는.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또 유승민 대표 쪽도 다 그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또 예상도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확답을 받기 위해서 계속 물어봐요. 질문을 자, 계속. 사보임 안 할까 확실하게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제가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직답을 피해줘. 제가 저는 사개특위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그동안 일 처리를 다 해왔고 사법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잘 협력해서 일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또 그쪽에 계신 의원님들끼리 그러면 약속한 거야? 약속한 거야?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약속한 거네? 약속한 거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거기서 한 말도 말씀을 안 했습니다. 서로의 말이 맞는 걸 수도 있네요. 그럼요. 그런데 그러냐 그것을 또 그 녹취록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중에 약속했다니까 이 얘기를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또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명백하게 아니다. 하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태경 의원도 한번 불러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셔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녹취록 다 오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가 당의 화합을 구하고 지금은 이제 사태가 끝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화합하고 다시 우리가 옛날의 모습으로 더 화합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또 책임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그 공방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사보임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고 제가 그분들에게 상처를 드렸다면 그거는 정말 제가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국민과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로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은 외부에서는 저희도 보도를 그렇게 하고요. 뭐 예. 바른미래당이 분당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 서로 상황도 다 이해하고 있고 예.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는 절대 분당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뭐 오늘 박지원 대표님 말씀하셨대요. 이번 사태 최대 수혜자가 유승민, 안철수 예. 두 분이라고. 예.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님도 그동안 한 번도 의원총회 안 나오셨어요. 제가 원내대표 취임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의원총회를 제가 그렇게 몇 번 권유를 드렸지만 한 번도 의원총회 안 나오시다가 예. 이번 패스트트랙 전국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어쨌든지 저는 당의 여러 가지 활동에 드디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쨌든지 당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수확이다. 그리고 유 대표님께서도 내가 이 당에서 남아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제가 그 말씀을 그동안 몇 번 좀 해주십시오. 왜 유 대표님이 결국 항상 들으셨네요. 네, 그런 거죠. 그분이 떠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당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우리 당이 도대체 총선까지 바른미래당이 갈지 안 갈지 불확실하다. 예. 예. 예, 그래서 저 당이 존재할지 말지 모르는 당에다 어떻게 지지하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꼭 부탁을 드렸었는데 하여간 뭐 이번 과정에서 또 유 대표님이 또 그 말씀 하셨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신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원내대표 생각합니다.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어쨌든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야 될 책임은 원내대표한테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두 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또 권은희 의원님은 이제 주말에 충분히 대화하고 또 권은희 의원님이 생각하는 또 저한테 부탁한 그 방법대로 지금 모든 일들을 처리를 해왔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오신환 의원님은 사실은 좀 미진한 건 또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오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잘 풀어보겠습니다. 예.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결정적이었는데 네. 그중에서도 김관영 원내대표가 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온 게 아닌가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걸 꼭 해야 됐는가? 처음에는 선거법 개정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저는 원내대표가 되면서 세 가지를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국회 개혁하는 데 앞장서겠다. 예. 두 번째는 선거법 개정 해내겠다. 세 번째는 개헌하겠다. 예. 이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요. 국회 개혁은 특수활동비 폐지로 제가 앞장서서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예. 해냈습니다. 예. 30년 동안 있었던 특수활동비 65억 중에 60억을 없앴습니다. 그때 나오셔서 얘기하셨어요. 예, 예. 자, 그다음 선거법 개정. 저는 선거법 개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 필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과거에 민주당에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그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예. 근데 3당으로 국민의당에서 일을 하면서 바른미래당까지. 3당으로서 다당제의 싹을 틔우다 보니 아, 대한민국은 반드시 다당제가 필요하구나. 예. 왜? 두 당만 있으면 개혁 경쟁이 아니라 남보다 덜 못하기 경제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담합이 생기고 적대적 공생관계가 생기는 서로가 겁니다. 기득권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미꾸라지가 돼가지고 흔들거든요. 어떤 때는 여기도 흔들고 어떤 때는 여기도 흔들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를 개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제도화를 하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선거제도는 양당 구조를 고착화하는 선거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선거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회에 다양화된 이런 그룹들을 두 정당에 다 목소리를 대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꼭 개혁해야 된다. 그러나 사실 여당이 싫어합니다. 예. 민주당도 하기 싫어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작년 6월 달 원내대표 되고 나서부터 8월 달 청와대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면서 대통령과의 면담 선결 조건으로 예. 대통령이 먼저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를 내가 개편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라. 그러면 내가 청와대에 가겠다.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해서
관철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너무나 큰 애절함이 있었고 필요성을 느끼셨고. 그리고 민주당이 처음에 안 하려고 하다가 대통령과 홍영표 대표님이 결단을 하면서 조금씩 변해가지고 결국은 하게 됐거든요. 예. 또 마지막에는 아시다시피 손학규 대표님 단식까지 예. 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12월 15일에. 저는 이 합의문대로 뭔가를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지 정말 어렵게 생긴 선거법 개정의 기회가 앞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30년간 앞으로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개정은 유승민 대표님도 말씀하시면 그동안 합의를 통해서 항상 했다. 예. 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한 당만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1, 2당 중에 하나만 반대하면 안 되는데 그나마 이번에는 1당이 하겠다고 예. 하면서 패스트트랙 절차가 이런 국회법상 절차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면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하려면 개헌 논의 같이 하자. 개헌 논의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번부터는 이제 민주당 제가 압박하겠습니다. 개헌 논의 같이 하자. 그래서 선거법 같이 논의하자. 그래서 선거법을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죠. 그러나 이번에 패스트트랙이 되지 않았다면 선거법 개정의 기회조차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제에 대한 순수한 의지가 정말 느껴지는데 사실 네. 외부에서는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뭐 네. 원내대표가 엑스맨이시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왔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참 제가 뭐 좀 불만도 성질이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근데 나경원 대표, 홍영표 대표, 저 이렇게 세 명이서 뭐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예. 셋이서 만날 때 나 대표님께서 뭐 농담으로 저한테 그럽니다. 아유, 김관영 대표님은 저희 자유한국당으로 좀 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한번 또 해요. 모셔야겠네요. 저희. 네. 예. 또 홍영표 대표는 무슨 소리야? 김관영 대표는 우리 민주당에서 옛날에 다시 진짜 복귀해야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많습니다. 예. 지금 져놓고 장난하고 지금 죽이려고 합니까? 바른미래당 제3당 원내대표한테 지금 양당으로 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제가 3당에 있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선거제 개혁에 대한 절실함이 정말 강하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나중에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중에 내가 먼 훗날에 민주당 갈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 갈 수도 있다. 예. 그렇다면 내가 이 선거제 개혁의 수혜를 어떻게 보면은 못 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겠다. 그래도 해야 된다. 지금은 3당에 있다 보니까 왜 소수당 10% 얻은 정당에게 적어도 5% 정도의 의석은 주자라고 예. 하는 것이 이번에 선거제도 핵심인데 예.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패스트트랙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나경원 대표가 패스트트랙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끝까지 안 난다면 나는 패스트트랙 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이제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자유한국당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쏙 빼고 김관영이 민주당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뭐 민주당 이중대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만드는 건 정말 인간적인 도리는 아니죠. 이제 원내대표 회동할 때 말씀 좀 편하게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뭐 그래도 또 신뢰가 생기면 또 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그때 화가 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안 받아요. 네. 불쾌할 수도 있는 얘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뭐 꼭 저희가 드려야 되는 질문입니다. 민주당과 총선, 네. 뭐 전북군산에 네. 민주당이 무공천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미래학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주시죠. 아, 그건 뭐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죠. 그러나 예. 군산에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받으려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많은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예. 이미 제가 홍영표 대표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정말 거의 매일 만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 오면서 제 지역구 선거구가 어떻고 제 지역구가 사정이 어떻고 이 얘기를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루머다.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무슨 마치 민주당에서 뭐를 받기로 예. 했다. 요즘 오늘은 무슨 김관영이 무슨 약점 잡혔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와서 하자는 대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 선거제도는 저의 철학이고 제가 작년 원내대표 되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
그동안 해온 발언이나 행동과 모든 것을 보시면 제가 왜 여기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생각하고 하는지를 느끼실 것이고 예. 사실 저희 당에서 맨 처음에 선거제도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처음에는 약 17대 8 정도로 더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지도부 공격하고 당이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당이 혼란스러우니까 찬성하시던 분이 또 반대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예. 최종적으로 12대 11로 나왔는데 제가 맨 처음부터 뭐 12대 11 정도 됐으면 아마 제가 참 추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저희가 의원총회 하면 다 모든 의원님들이 발언을 다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알아요. 처음에는 17대 8 정도로 필요성에 공감을 좀 그럼요. 부분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저희 당에 손학규 대표님이 단식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당에 트레이드 마크고 존립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네, 총선. 그리고 저는 이것이 통과되면은 지금 지지율로는 솔직히 저희가 도저히 뭐 예. 가능성이 별로 없죠. 무슨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와 오늘 직접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